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제가 예전에 번아웃으로 진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몇 달 쉬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어요.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오더라고요. 저는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5년 넘게 하면서 이런 번아웃을 대여섯 번 정도 겪었는데요. 처음엔 저도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이직을 해봐도 결국 번아웃이 또 오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번아웃을 어떻게 겪었고 왜 아무리 쉬어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, 그리고 제가 발견한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저는 21살 때부터 이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됐는데요. 그때부터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. 우리 가족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.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. 제 첫 직장은 이제 외국계 회사여서 새벽에는 영어학원 갔다가 낮에는 또 회사 가고,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으로 편입해서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중국어 학원까지 다니고 진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살아왔어요. 그렇게 한 4년쯤 됐을 때 회사에 후배가 들어왔어요. 저는 아직 고졸 상태였고 그 후배는 대졸자였어요. 근데 연봉이 저랑 거의 똑같더라고요. 일은 제가 더 많이 했고 회사 기여도도 분명히 제가 높았는데 딱 하나, 이 졸업장 하나 차이로 연봉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건 이제 알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힘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까지 몸 바쳐가면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근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결국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. 저는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.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.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쉬고 다시 재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대기업의 합격 통보가 왔어요. 근데 보통은 이때 기뻐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더라고요. 심장이 막 뛰는데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더라고요. 아, 또 예전처럼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히더라고요.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, 이게 내가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었구나. 뭔가 더 큰 문제가 있겠구나.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저는 대기업 입사도 포기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어요. 영어 공부도 하고 단순 노동하면서 힐링도 하고 돈도 벌어보자.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호주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처음엔 좋았어요. 내가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또 대졸 신분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결국 또 번아웃이 온 거예요. 저는 또 미친 듯이 회사에 저를 갈아 넣었어요.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팀 매출을 20억대에서 50억대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게 한 3년쯤 지나면서 쭉 지켜보니까 이 모든 보상이나 이런 게 회사 복지나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장 가족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.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이제 스트레스까지 더 심해지면서 소화불량도 생기고 또 허리는 자주 삐끗하고 이 몸이 먼저 신호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또 퇴사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회사 이직과 퇴사 반복이 좀 이어졌었어요. 그러다가 결국은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. 이게 힐링하고 쉰다고 또 회사만 바꿔서는 소용이 없구나.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요. 그래서 그때 이제서야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걸 되돌아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어요. 한 달 정도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됐는데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. 혹시라도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제 안에 이런 무의식이 자리를 잡은 거죠.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한다.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 뒤로는 항상 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선택만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회사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었더라고요. 그리고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를 계속 외면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번아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.
그리고 반복되는 번아웃과 계속되는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저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.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이것도 받을 때는 위로가 됐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또 똑같아지더라고요. 여러 종교도 막 다 다녀보고 명상도 해봤습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계발서, 철학책, 심리책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.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지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. 나는 왜 계속 힘들까? 나는 뭐가 문제일까?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. 아, 이 해답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구나. 결국 내 생각과 감정, 그리고 내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쉬고 아무리 회사를 바꿔도 번아웃은 또 오겠구나, 라는 걸요. 그래서 저는 무의식 정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무의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요. 가장 먼저 저는 세상을 항상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. 저한테 세상은 불안한 곳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했던 거였어요. 그리고 저는 또 제 자신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로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.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야 하는, 그렇기에 게으르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뭐든지 잘해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번아웃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제가 했던 선택과 제 반응들 때문에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. 이렇게 무의식을 정화해 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회사에서 작은 일이 생겨도 좀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. 이러다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게 여전히 사람인지라 힘들 때도 있고 또 에고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예전엔 또 외부 상황이 저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 정화의 좀 힘인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번아웃을 겪으면서 힘든 게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. 번아웃은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휴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 무의식이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바꿔줘야 합니다. 저도 무의식이 바뀌니까 삶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. 여러분의 무의식도 충분히 정화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번아웃에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